이 보수 범위가 중요해요. 자, 보수 범위가 중요하다고. 이 보수 범위 한도가 중요합니다. 보수 파트에서, 이론 파트에서는. 뭐 간략하게 몇 줄 나왔는데, 칠판 봐보세요. 칠판 보고 있어요? 자, 주택하고 주택 외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택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이 있어요. 그럼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을까요? 토지, 또 토지도 중개 대상이 되고 상가 건물도 중개할 수 있죠? 또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창고? 임목. 또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 이런 게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인데, 그죠? 그럼 주택에 있을 때 보수를 어떻게 하고 주택 외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오피스텔은 어디로 봐야 될까요? 주택으로 볼까? 주택 외로 볼까? 용도에 따라 달라질까?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야? 그럼 뭔데? 주택 외?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해봤어요. 그랬구나. 지금 중개하고 계세요? 근데 뭐 해봤더래. 딸이 하는 거까지. 좋았어요. 오피스텔은 원래는 주택 외입니다. 원래는. 근데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원래는 오피스텔은 주택 외인데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예? 세금은 상가세. 아주 좋았어요. 세법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신가 봐. 좋았어요. 하여튼 뭐라도 열심히 하면 돼. 그렇죠. 이제 세법 공부 열심히 해. 여러분들. 세법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등록세가 상가세금이라고. 좋았어요. 다 알고 계셔요. 자, 그럼 봐보세요. 이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적용해요. 국토교통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공부하셨죠? 기억나요? 예. 자,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그러면 매매교환을 얼마로 규정하고 있느냐? 0.9입니다. 최상한 요율이 0.9요. %입니다. 이내.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은 0.8입니다. 8%. 자, 그러면 여기서 등은 뭘 의미할까? 등. 전세나 저당을 말합니다. 전세나 저당권.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말해. 그러니까 매매 교환이 아닌 것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시도 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한다 그랬죠? 조례를 따릅니다. 이 요율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율에 따라서 보수는 받으면 돼요. 요율에 따라서 보수를 받으면 되는데, 요율에 따라서 보수를 받으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 이 시도 조례가 제정이 될 때 이 범위를 넘어서서 제정을 못 해요. 법에서 막아놨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제정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보이냐면 사무소가 있는 쪽 시도 조례하고 중개사무소를 말합니다. 중개 대상 물건이 있는 시도 조례가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뭘 기준으로 보수를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사무소는
남양주가 있어요. 호평회가 있고. 자, 물건은 서울, 강남. 강남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조례가 돼요? 어? 경기도 시도니까 경기도 조례고, 여기는 서울특별시 조례잖아요. 이 조례표가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가 있다고.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는 경기도는 0.4인데 여기는 0.5가 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요율이 달라져요. 저건 이제 상한 요율이고, 이 범위에서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수를 받을 때 뭘 기준으로 해서 받느냐,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사무소를 기준으로 할까? 물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할까? 사무소. 네? 예, 물건. 사무소. 예. 물건. 오, 갑자기 물건이 많아지네. 거기는 묻지 마라고 고개를 살랑살랑. 여기. 물건. 예, 맨 뒤에. 물건. 사무소. 거의 반반이잖아요. 왜? 어차피 OX 문제니까. 뭐라 그랬어, 아까 물건? 모른다고 했어? 우리 친구도 이제 반항하기 시작했어. 자기는 진작부터 반항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자, 이건 사무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뭘 기준으로 한다? 왜 그러겠어요? 왜? 그 이유. 생각을 해봐요. 이유는 없어. 법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법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냥 외우면 또 금방 잊어먹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그 보수 요율 및 한도익표 사무소 개시할까요? 안 할까요? 개시하죠. 고객이 알아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물건 소재를 기준으로 가정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남양주에 호평했다 사무소 내놓고 서울 거 중개할 수 있고 부산 걸 할 수도 있고 대전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고객이 그거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물건 소재를 기준으로 하면 알아야 되니까 전국에 있는 요율표 다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온 벽이 요율표로 도배를 할 것 같아. 우리나라 시도 꽤 됐죠?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강주, 뭐 이렇게 해서 충청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 벽이 그냥 요율표로 도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면 딱 몇 개만 걸면 돼. 여러분 경기도 거 하나만 걸면 돼요. 경기도 거 걸어놓고 서울 거 중개해도 경기도 기준으로 받고, 부산 걸 중개해도 경기도 기준으로 받고, 대전 걸 중개해도 경기도 기준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요율표 딱 몇 개. 그럼 서울에서 영업한 사람은 서울 거 하나 걸어놓고 경기도 걸 하든 부산 걸 하든 다 서울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법에서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사무소를 따릅니다. 사무소 소재지. 왜 요일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도 조례, 주택은 그래요. 주택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중개 실무할 때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상식적으로 알아둔 거지. 조례 표제로 받으면 돼. 조례표에서 뭐 2억에서 6억은 0.4%만 받으라. 그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적용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봐야 되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상한요일 알고 있어야 되고, 시험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주택 외 같은 것은 토지 상가 이런 걸 말하죠. 그럼 이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예요, 협의. 그럼 상한요일이 0.9요. 0.9 범위에서 뭐다? 협의. 그러면 개공은 보수를 많이 받으려래요? 이거 상가 건물이다. 적게 받으려래요? 그럼 0.9 달라 그럴 거예요. 최대가 0.9니까. 그럼 의뢰인은 많이 주려고 그랬어요? 적게 주려고 그랬어요? 우리 0.2만 하자. 그러면 절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협의해서 중간에 0.5로 하자. 그러면 0.5가 되고, 그죠? 0.9로 합의하면 뭐가 돼? 0.9가 되는 거지. 대부분 개공들이 0.9 받잖아요. 0.9만 받으면 또 괜찮아요. 뭐 1% 받은 사람도 있고 2% 받은 사람도 있어요. 토지 같은 거 하고. 더 받으면 안 되는데, 요령껏. 그것은 합격하고 나서 실무할 때 배워도 안 늦다 그랬죠.
그치? 더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요. 이게 최대가 0.9야. 이해됐어요? 이 범위에서 협의예요, 협의. 협의한 요율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주택하고 주택 외 차이가 뭐예요? 차이. 지금 적어 놓고 묻고 있어요. 자, 차이점. 자, 대답해 보세요. 뭐가 차이야? 아니, 요율이 뭔 차이야? 여기는 시도 조례고 협의잖아요. 이거 차이고. 근데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차이고. 거리가 자주, 뭐가 그러면 거리가 자주 있고 뭐는 없어요? 웃기지 마요. 주택이가 자주 있을 수도 있지 뭐. 자, 또. 어? 여기 칠판에서 요율 차이가 뭐냐고 지금. 아, 정해진 거 여기는 앉아요. 뭐 그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 그건 아까 이야기했고 협의하고 시도조례 협의했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야기 안 하고 있어 지금. 칠판에 적혀 있어요. 칠판에 여기 적혀 있다고 이거 보고 대답해봐. 아,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고, 아까 이야기했고 누구나 아는 거고. 자, 봐보세요. 임대차, 임대차. 주택은 임대차 등이 최대 얼마? 근데 주택 위에는 0.9야. 그러니까 상가 임대하더라도 0.9고 토지 임대하더라도 0.9야. 근데 주택은 어떻게 하더라도 0.8을 못 넘어서요. 임대차는. 이해되셨어요? 근데 토지나 상가는 임대도 0.9, 매매도 0.9라는 거지. 그럼 결론은 매매 임대를 구별한다 안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수험생이 자주 틀리는 거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주택보다는 상가나 토지가 돈이 더 돼야 안 돼요? 개공 입장에서. 그래서 이 토지나 상가 전문으로 한 사람은 주택 못 해요. 왜 중개를 못 해? 보수 차이가 나니까 못 하겠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요. 왜 그래요? 주택은 요율표가 보통 0.4에서 0.6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조례표 보면. 이 정도거든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0.4에서 0.6 대부분 그래요. 근데 주택에는 다 얼마를 받아? 최대 0.9 받아요. 개공 입장에서는. 그죠? 그럼 보수 2배 가까이 차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니까 한 건 하더라도 같은 금액짜리를 한 건 하더라도 보수가 2배 가까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은 주택을 못 하겠대. 달리 못 한 게 아니라 이게 돈이 하찮아서 못 하겠대요. 이해됐어요? 주택만 하신 분은 관계없는데 이제 당연히 그런 거 없다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걸 하면 이제 사람 통이 커진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친구 하나는 여기 상가만 전문을 하거든요. 동탄에서 하고 있어. 동탄 중심 상가에서 하고 있거든요. 상가만 해요. 상가. 거기는 주택이 거의 없어요. 그 지역은 완전 중심 상가 지역이거든요. 상가만 해요. 그죠? 그럼 이거 0.9를 받거든요. 0.9를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 건 하면 뭐 돈 1,000만 원 그냥 들어와요. 돈 1,000만 원. 매매 같은 거 하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돼. 그죠? 한 달에 한 번만. 매 놀다가. 심심해 죽겠대. 맨날 놀러 오라 그래. 나 안 간다 그래. 바빠 죽겠는데 어디로 가요? 그죠? 예. 술 먹어야 되는데. 가면 맨날 술만 먹잖아요. 나는 술 잘 못 먹거든요. 한두 잔 하지. 그 친구가 앉아있으면 막 계속 마셔보려고 하니까는 가기 싫어요. 그죠? 적당히 맞춰줘야 되는데, 너는 계속.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0.9 범위에서 협의입니다. 0.9 범위에서 뭐다? 협의.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차. 토지든 상가든 임대도 얼마? 0.9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도 그게 나오면 자주 틀려, 수험생들이. 다른 거야 뭐 공부하면 안 틀리지. 그죠? 그럼 이제 오피스텔 한번 봐드릴게요. 오피스텔은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원래는 주택 외잖아요. 근데 둘로 나눠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교재는 주택 외 적용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요건을 갖춘 거다가 안 갖춘 거하고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건을 갖춘 게 뭐냐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이건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됐어요? 그럼 상하수도 시설 갖춰야 돼요. 전용 입식부엌 갖춰야 돼요. 수세식 화장실 갖춰야 돼요. 목욕시설 갖춰야 돼요. 자,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화장실입니다. 목욕시설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주택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일 고정화돼서 이 요일을 내워야 돼요. 매매 교환은 0.5요. 임대차 등은 0.4입니다. 고정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일을 내워야 돼. 다른 건 안 외워도 돼요. 요일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나와. 왜? 조례도 다르고 합의가 다르니까. 근데 이것은 고정화돼 있어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건 문제 나올 때 제시가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요건을 갖추지 않는 거. 이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전용 면적이 85가 넘어선달지, 90이 된달지, 또는 이건 맞는데 상하수도 시설이 없달지, 수세식 화장실이 없달지, 목욕시설이 없달지, 이거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요건을 갖추지 않는 거야. 그러면 요건을 갖추지 않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택 외죠? 그죠? 그러면 0.9 범위내에서 뭐요? 협의지. 0.9 범위내에서 뭐다? 협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많이 중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0.9에서 협의가 아니라 요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 이걸로 따져요. 구체적인 용도로 따진 게 아니라 이 요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 이걸로 해서 요건을 갖춘 것은 매매교환은 0.5, 임대는 0.4, 나머지는 0.9 보면서 협의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요율 한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일단 이 정도 정리할게요. 이제 더 깊은 내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해되셨어요? 자, 이 정도. 이제 지워야 되는데 지워도 되겠죠?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다 들어있어요. 굳이 안 적어도 돼. 들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돼요? 보수에서? 자, 거래금액 산정 기준. 이게 이제 계산할 때, 거래 계산이거든요. 계산할 때 뭘 기준으로 놓고 계산하냐,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들, 매매는 뭘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받을까? 매매? 거래 금액을 뭘로 할까? 매매 대금을 놓고 해요. 매매 대금을 놓고 하는데, 이제 계산은 이렇게 해요. 거래 금액에다가 소정의 요율을 고발합니다. 뭘 고발한다? 그럼 여기서 나온 게 산출액이에요. 산출된 금액. 근데 주택은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 얼마 이상 받지 말라. 한도액. 최고 한도가 있어요. 이걸 기준해서 큰 거의 보수가 될 것 같아요? 작은 거의 보수가 될까요? 한도하고 산출, 자기가 계산해서 나온 금액하고 또 조례표에 보면 얼마 이상 받지 말라 이런 한도가 있거든요. 뭘 기준으로 보수를 받아? 큰 거, 작은 거. 작은 걸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호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다른 건 다 큰 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만 작은 걸 기준으로 해요. 그럼 산출액하고 한도액하고 부동호가 이렇게 됐다라면 작은 거니까 뭘 기준으로 한다? 산출된 금액, 산출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산출액하고 한도액하고. 예?
아무거나 받으면 돼. 근데 산출해. 이해됐어요? 그러면 딱 비교해서 큰 거 기준이다, 작은 거. 작은 거 기준이다 이 말이야. 공부할 것도 없어. 작은 거 기준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율은 조례표나 협의거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율은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는 뭐가 거래 금액이 된다? 매매 대금. 여기다 요율 곱해서 보수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 말이에요. 거기 그 매매 대금 나와 있잖아요.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 곱해서 나온 거에 산출액. 한도액이 있는 경우는 한도액하고 비교하라. 작은 거에 보수입니다. 그죠? 그럼 교환은 뭐가 거래 금액이 되겠어요? 교환. 교환이 뭔지 아시죠? 물건을 바꾸는 거. 물건을 바꾸는 걸 교환이라래. 그러면 거래 금액 큰 걸 기준으로 할까? 작은 걸 기준으로 할까? 자, 칠판 봐보세요. 칠판 보고 있습니까? 자, 여기 이 상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막 교환을 합니다. 교환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2억이고, 이게 3억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보통 교환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뭐 어차피 같은 3억짜리를 찾기는 어려워. 찾을 수 있으면 더 좋지. 근데 이런 것도 찾기도 어려운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럼 누가 이깁니까? 갑이 3억짜리 받고 2억 줬으니까 갑이 이기죠. 그럼 이제 뭘 줘야 돼? 돈으로 줘요. 돈으로 1억을 주는 거예요. 그럼 같은 3억이 됐죠? 교환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 같은 금액짜리 찾기가 어려워. 이런 것도 찾기가 어렵잖아요. 아, 교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것도 교환이에요. 이것도 교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용어 한번 잡고 들어갈게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 그래, 보충금이라래. 아, 아주 좋았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민법에서 배웠어요? 오, 좋아. 빨리 가르쳐 드렸네. 좋았어요. 보충금이란 말을 써요. 뭐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보수 계산할 때 잘 봐보세요. 중개 보수는 거래 금액에다 요율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교환은 작은 걸 기준으로 한다 해서 큰 거. 그럼 뭘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해야 돼? 거래 금액을 3억을 놓고 할까? 2억을 놓고 할까? 아니면 이것까지 합해서 4억을 놓고 할까? 3억을 놓고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포함 안 시켜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율을 곱해서 보수를 계산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교환은 거래 금액이 작은 거, 큰 거,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이제 이 3억을 놓고 계산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양쪽에서. 3억을 놓고 계산한 걸 양쪽에 똑같이 받습니다. 각각 받는 거예요. 됐어요? 예, 따로따로 계산한 게 아니에요. 자, 거래 금액이 뭐다? 큰 금액. 뭐 교환이 또 없네. 아, 뒤에 있어요? 예, 좋아. 뒤에가 있답니다. 그러면 전세는? 전세는 전세금이죠. 전세금액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임대차 있잖아요. 임대차. 근데 임대차 이제 월세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지. 이건 공식으로 환산해야 돼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보증금에다 월세가 있으면 월세액 곱하기 100을 곱해요. 일률적으로 100을 곱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도 5천만 원이 안 나와. 미만입니다. 미만. 미만이면 다시 계산해서 뭘 곱한다? 70을 곱합니다. 다시 계산해서 뭘 곱한다? 그러니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이야. (5천만 원) 이하가 아니에요. 미만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임대차는 환산을 해야 돼. 환산을 합니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왜 100이 나오고 왜 70이 나와? 왜 100을 곱할까? 왜? 아, 법에 나와 있으니까. 아,
아주 좋아. 금방 배웠어. 아, 좋았어요.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간은 계산 안 해요? 기간? 뭐 2년 계약할 수도 있고 1년 계약할 수도 있고 그러지. 기간이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여기다 기간을 기었어요. 개월수를 곱했거든요. 옛날에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개월수를 곱했어요. 그럼 2년 계약하면 얼마? 1년 계약하면 12 이렇게 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100을 곱해요. 이게 한 10년 됐는데 바뀐 지가 왜 이렇게 100이 나왔을까? 그거 생각을 해봐요. 왜 과거에는 2년 계약하면 24를 곱하고 개월수를 곱했으니까 1년 계약하면 12를 곱하고 이렇게 보수가 산정이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100으로 팍 뛰었어요. 왜 그랬을까? 어? 아니 정했는데 왜 100을 정했을까? 어? 그렇지. 그거에 바로 한 건 했어 오늘. 보수 올리려고 한 거예요. 올리는 거. 보수 올리려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중개업소에서 24 해봤자 얼마 안 돼요. 24가 많아요? 100이 많아요? 몇 배 오른, 한 4배 오른 거잖아요. 4배 오른 거예요. 4배. 그러면 원래 뭐 1년 하면 12밖에 안 되고 2년 해야 24인데 2년은 계약을 가정했을 때 4배가 오른 거잖아요. 4배 이상이 올라본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계산해 놨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올리니까 충격이지. 그래서 반발을 했어요. 와, 너무 비싸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계산해도 일단 100을 곱해서 5천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서민층이죠? 엄청 서민이잖아요. 그럼 보수가 갑자기 이렇게 뛰어본 거예요. 그러버리니까 반발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이제 여론이 안 좋고 그러니까 몇 개월 뒤에 이게 단서로 나온 거예요, 단서. 그래서 70인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렸어, 안 내렸어? 얼마 이하인 경우, 미만인 거. 그렇죠. 일단은 100을 곱해야 돼. 이제 100을 곱했어도 5천이 안 나오면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비싸니까 다시 7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70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렸죠? 100보다는 내렸죠. 그래도 24보다는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이제 보수 올리려고 올린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 또 보수 비싸다고 또 난리잖아요. 왜? 거래 금액이 워낙 뛰어버리니까. 거래 금액이 뭐 서울 같은 엄청 막, 기본이 뭐 10억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는 보수 한 건만 해도 계산해봐 꽤 나오거든요. 그죠? 한 건만 해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비싸다. 그죠? 뭐 보수로 돈 1,0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하지 않냐. 뭐 이렇게 더 비싸다고 나오잖아요. 금액이 뛰어버리니까. 자,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 봐볼게요. 칠판 봐봐요. 자. 이거 지워야 되겠네. 자, 봐보세요. 갑하고, 자, 갑하고라고 매매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사갖고 제3자에게 임대를 내줬어요.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걸 A가 다 중개했거든요.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사가지고 바로, 보통 임대 놓죠? 자기 물건 따로 있으면. 이게 사고 투자 목적이니까. 그러면 개공이 둘 다 중개했으면 이때 매매 보수만 받느냐? 매매 임대 보수 다 받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죠. 자, 이때는 매매 보수만 받을까? 매매 임대 다 받을까? 다 받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많이 받으니까 돈 되니까. 시집 가셨어요? 결혼하셨어요? 앞으로 돈 잘 벌게 생겼어. 이거 데려가 빨리. 돈 잘 벌게 생겼어. 자, 이것은 하여튼 돈이 되니까. 거기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매매만? 왜? 양심상?
아, 좋았어. 이거 매매만. 여기. 이건 또 뭐예요? 둘 다 받아도 되는데, 그냥. 어차피 매매가 크게 되지. 그럼, 큰 보수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배운 것 같다. 여기는. 여기는.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A 개공이잖아요. 매매만 받아, 매매임도 다 받아? 둘 다? 보류 시킬게요. 잠시 기다려봐. 이 사람이 매매와 동시에 바로 임대 내줬어요. 매도인, 매수인. 근데 사가지고 바로 임대를 이 사람이 원래 소유자한테 임대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이사 갔어, 안 갔어? 안 갔죠. 소유자만 바뀐 거죠? 그러면 A 개공이 중개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건 매매 보수만 받아, 매매 임대 다 받아. 이것도 매매 임대 다 받아. 돈 되니까. 네, 좋았어요. 확실히 욕심 많으셔. 빨리 데려가셔. 아들 없어요? 아들 없냐고. 그쵸. 예? 매매만? 이쪽도? 이건 둘 다 받고 이건 매매만. 그렇죠. 여기는? 이것도 다 저것도 다? 이쪽은 매매만 받고 이건 매매인데 다 받고? 그렇게 또 주장하시네. 이 옆에는? 저쪽도 매매, 이쪽도 매매? 오로지 매매만? 우리 저기? 여기는 두 개 다 받고 정반대 겨내놨어. 좋았어요. 새로운 겨내놨어. 우리 최종. 네. 최종 결론. 다 그럴듯해. 그러니까 찍어봐. 얘는 매매만 받고 얘는 둘 다 받는다. 지금 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한 것 중에. 최종 결론이 맞았어요. 네. 여기는 뭐만 받아? 여기는 다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른다 하지 말고 찍으면 맞잖아요. 진짜요. 이야기 한번 해줄게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시험장에서 어떤 분이, 2년 전인가? 2년 전에 한 수강생이 부동산학 개론 시험을 봐요. 근데 이게 시험지가 겹쳐졌나 봐요. 시험 보다 정신없죠? 겹쳐져갖고 그냥 바로 넘겨서 이게 가운데는 안 풀고 이제 넘어간 거지. 그리고 다 풀고 이제 답안지를 이제 이제 1차 과목이니까 민법하고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답안지 옮기다 보니까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시간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답안지 옮겨져 1차 과목 민법하고 학교를 보니까 딱 겹쳐진 거예요. 몰라. 다 푼지 알고 이제 답안지 옮기다 보니까 이게 이쪽 페이지를 안 풀었어요. 근데 그 파트가 겹쳐진 파트가 주로 또 계산 문제였나 봐요. 그래서 막 찍었어요. 근데 거기서 엄청 맞아본 거예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분. 거기 떨어졌으면 1, 2차 다 떨어졌을 거야, 아마. 그래서 거기서 합격하면 1, 2차 다 합격해버렸는데, 겹치기 다행이에요. 풀었으면 오히려 더 틀렸을 거예요, 계산 문제라. 시간도 걸리고. 근데 이제,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갑자기 이제 답안지 옮기다 보니까 이게 안 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찍었지. 근데 계산 문제가 의외로 많이 맞아버렸어요. 4문제가 맞아버렸다. 어땠더나. 풀지도 않고 찍었는데. 몇 문제 안 찍었는데도 그렇게 이렇게 막 찍어 맞잖아요. 찍으니까. 그렇죠. 찍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의외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풀었으면 더 못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운이 따른 거지. 결국 운이 따른 건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봐보세요. 여기서 매매만 받는 것은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몇 가지? 물건이 같아야 돼요. 물건 같아요, 달라요? 같은 물건이죠? 당사자가 같아야 돼. 당사자 같아요, 달라요? 그리고 같은 기회에 이루어져야 돼. 같은 기회. 같은 날은 아니더라도 같은 기회에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물건이 같아야 되고 당사자가 같아야 되고 기회가 같아야 되죠? 몇 가지 충족이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쓰리동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충족이 돼야 된다. 됐어요?
그러면 뭐만 받는다? 매매 보수만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안 받아. 근데 여기는 봐보세요. 물건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물건은 같잖아요. 사고 대파했으니까. 근데 뭐가 달라져? 사람, 당사자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셋 중에서 하나가 빠졌어, 안 빠졌어? 기회는 같아요. 같은 기회. 그러니까 이건 별개의 보수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매 받고 양쪽 받은 임대 받고 그래요. A는 그러니까 을로부터는 매매 임대 다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몇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자, 이거 3동 세 가지가 충족된다. 물건이 같아야 되고 당사자가 같아야 되고 기회가 같아야 된다. 이 중 하나라도 빗나가면 별개 보수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봐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한 것도 1월 달에 매매가 이루어져요. 6월 달에 임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건 같은 기회로 봐야 돼요? 다른 기회로 봐야 돼요? 그럼 이것도 별개 보수야. 됐습니까? 임대 보수, 매매 보수. 그럼 기회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빗나가면 별개 보수. 셋 다 충족되면 매매만. 이해됐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거기 그 참고 표시 한번 보세요. 동일한 중개대상물이란 단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동일 당사자 간에 동그라미 치세요.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동일기회 동그라미 치세요. 몇 가지 충족? 세 가지. 자, 그런 경우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보수만 받는다? 매매 보수만 받는다. 또 임대차 그럼 틀려버려요. 매매 보수만 받아요. 됐습니까? 예.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셋 중 하나라도 빗나가면 별개 보수예요. 당사자가 다르든 물건이 다르든 기회가 다르든 이런 건 별개 보수입니다. 둘 다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참고 표시 두 번째 주택 동그라미. 아까 주택은 뭐라 그랬어요? 물건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뭘 기준으로 받는다? 사무소 시도조례에 나와 있죠? 사무소 시도조례에 나와 있어요.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중개보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이제 중개보수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내 점수 뺄 일만 남았다. 아, 좋았어요. 그죠? 그죠? 예, 좋았어요. 내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수업 받지 말라. 알아도 들어야 되고 몰라도 들어야 되고. 10번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10번. 그래야 응용력이 생기고 비교가 된다 그랬어요. 앞에 내용, 뒤에 내용 또는 과목 간의 내용 이렇게 비교가 돼야지 나중에 응용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머릿속에서 응용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자꾸 들으란 거예요. 자꾸 수업을 빠져버리면 보충을 해야 되는데 뭐 물론 이거 찍으니까 보충이 되겠지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죠. 시간 내기가. 어차피 또 뭐 3시간 반, 3시간씩 이렇게 또 들어야 되는데 그죠? 예. 시간 빼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저 4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감독 들어가 볼게요. 감독상, 명령, 감독 대상. 자,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감독 관청이 나와 있어요. 그럼 감독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도 있고, 또,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등록관청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개념 잡을게요. 국장은 다 할 거고. 시도지사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한다 그랬죠? 그럼 등록관청이 누구라 그랬어요?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여기도 감독을 해요. 그리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군수, 구청장도 분사무소 감독을 할 수 있어요.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죠. 분사무소는 등록관청인 주된 사무소에서도 하고 분사무소 시장군수 구청장도 분사무소를 감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사무소는 양쪽 다 감독기관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감독관청이 거기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감독을 하는 관청이 있으면 감독 받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감독 대상이 되겠습니까? 자, 가장 대표적인 게 개혁공인중개사죠.
그리고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도 돼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 우리가 배웠는데 누가 거래정보 사업자를 했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거래정보 사업자. 정보망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부동산 사이트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 이것도 감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무등록업자. 무등록업자도 감독 대상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무등록이란 말은 등록을 하고 영업했다 하지 않고.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렇다 치고 이거. 그러면 개공 감독 기관은 누가 되냐? 남양주 시장도 되고 경기도지사 되고 국장 다 돼요. 중첩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중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중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중개부 하다가 감독 뜨잖아요. 그죠? 그럼 남양주시에서 탁 감독 나왔어. 그럼 피했어. 그럼 경기도에서 또 감독 나올 수 있어요. 또 피했어. 그럼 국토교통부에 또 나올 수 있어 없어? 세 군데 다 피해야 돼. 한 군데만 피했다 그래서 이야 끝났다 그러지 말고 감독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감독 기간은 중첩적으로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중첩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감독 방법이 있어요. 감독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냐 봐드릴게요. 감독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랬습니다.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계약서 가져와. 확인 설명서 가져와. 제대로 작성했나 안 했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냐 없냐? 서면 날인 했나 안 했나? 감독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행정명령이란 말을 써요. 앞으로 행정명령이란 말을 씁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자료 가져와. 이렇게 해서 감독하는 걸 행정명령이란 말을 써요. 행정 뭐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행정조사라는 것도 있어요. 조사. 행정조사라는 것도 있는데 행정조사라는 것은 사무소에 직접 출입해서 조사하는 걸 말합니다. 사무소에 직접 뭐 해서? 출입해서.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하는 걸 행정 뭐라 그래요? 조사란 말을 써요. 자, 생각해봐요. 사무에 들이닥쳐서 지나가다가 들이닥쳐서 조사하는 걸 말해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개공 당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감독 기관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표를 내보여야 돼요. 조사할 때 증표. 증표가 뭐냐면 공무원증이에요. 공무원증. 자, 그러면 여기서 시도지사나 뭐 시장 군수구청이 직접 조사로 다니지는 않겠죠? 누구를 시켜서 하겠어요? 자기 소속 공무원 시켜서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증 내보여야 되고. 그죠? 그리고 사무소 조사검사 증명서라고 있어요. 조사검사 증명서라는 거 있는데 이걸 내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알지. 그러면 저분이 진짜 감독기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걸 내보이면서 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료 제출을 명하는 방법, 이걸 행정명령.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한 걸 행정조사란 말을 써요. 자, 몇 줄 체크 봐드릴게요. 자, 양가로 2번은 일단은 개공, 무등록업자, 거래정보사업자 감독 대상이고 3번. 자,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요청,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있습니까? 1번하고 2번 묶어가지고 행정명령이라고 적으세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묶어서 뭐라고 적는다? 행정명령. 행정 뭐란다? 명령. 행정 뭐란다? 행정 뭐란다? 자, 3번. 3번 옆에다가 행정조사라고 적으세요. 행정 뭐라고 적는다? 조사.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밑줄 그어서요. 출입하여.
장부 서류도 조사 검사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조사할 사람들은 증표 내부 일을 했어요. 공무원증하고 중개사무소 조사검사 증명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이걸 내 보이면서 하라. 그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놔놓고 5번 체제. 이제 체제는 뭐 서서히 해야 되는데 개공이 위반하면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무슨 정지?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요. 과태료 사입니다. 제세는 서서히 할까요? 이제 제재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어휴, 엄청 많네. 그쵸? 지금은 제재 뭐 할 단계가 아니에요. 제재는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을 알아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본적인 거, 원리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죠?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방향이랄지, 원리.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감독은 끝났어요. 끝났죠? 예, 그래서 이제 감독 관청이 누구고, 감독 받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잘 공부하셔야 돼요. 개공,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업자, 감독대상, 감독기관은 셌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이 뭐냐? 행정처분이 나옵니다. 도표. 이 도표가 중요해요. 이 도표가 가장 기본이고, 도표가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도표는 뭐, 이렇게 종으로 쓰여 있기는 있는데, 자,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우리 과목에서 이제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란 뜻이 뭡니까요? 행정처분이란 뜻이 뭘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처분들을 말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처분도 행정처분 맞죠? 등록처분도 행정처분 맞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처분은 처분인데 제재로서 처분.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거. 제재로서 처분. 이것이 이제 뭐냐? 등록 취소 처분. 이건 좋은 거 아니죠? 업무정지 처분. 좋은 거 아니죠? 제재로서 처분을 말합니다. 자격 취소 처분. 그렇죠? 또 자격 정지 처분. 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 이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책 보지 마시고 철판 보세요. 이제 이 5가지를 공부할 건데 이 도표가 중요합니다. 기본이요, 기본. 자, 그러면 등록 취소는 누가 할까요? 등록 관청이 하겠죠. 시장무소 구청장이 해요. 여러분 같으면 남양주 시장이 한다고. 등록한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취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정지도 누가 할까요? 똑같아요. 등록 관청이 해요. 예, 업무정지는 일정 기간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거. 우리가 일상용어로는 뭐 영업정지 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과목에서는 업무정지. 그러면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왜 시도지사가 돼요? 자격증 준 사람이 누구예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취소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 사무소는 남양주에가 있어, 호평에가 있고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어디서 볼 예정이에요? 남양주에서 볼 거예요? 서울서 볼 거예요? 보통 어디서 봐요, 여기는? 여기 학교 배정돼요? 여기? 호평에? 건국에서 봐요? 건국에서 보시구나. 근데 여기서 시험 보면 이제 누가 자격증을 줘요? 경기? 도지사가 줄 거 아니에요. 도지사가 주거든요. 근데 사무소는 서울에서 냈어요. 서울 강남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럼 잘못했어. 그럼 서울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시장이 경기도지사가 취소를 시킬까? 서울시장이 취소시킬까? 준 쪽에서 취소시킬까? 사무소 있는 쪽에서 취소시킬까? 또 그게 문제죠.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당첨. 그거 맞히면 강의 나사. 에? 교복했던 곳에서? 그 시험 봤던 데서? 그럼 경기도지사이네? 감기가 낫냐 안 낫냐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 경기도지사 확실해요? 오늘부로 강의 났을 거예요. 집에 가면 나와서. 경기도지사 맞아요. 오늘 둘 다 맞춰서 봐봐. 교부한 시도지사. 무슨 시도지사?
교부 한쪽에서 취소를 시킵니다. 준대서,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자, 정지란 것도 일정 기간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시도지사가 해요. 교부한 시도지사. 됐어요? 그러면 지정 취소는 누가 지정해줬어요? 아니, 우리가 이 앞쪽에 배울 때 지정을 누가 해줬어요? 국장이 해줬죠. 그럼 취소도 국장이 되는 거지. 그렇죠? 지정권자가 국장이잖아요. 그러면 지정 취소권자 국장. 됐습니까? 예. 그러면 처분청이 있으면 처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등록 취소는 등록이 된 사람이 누구요? 개공. 업무정지도 개공이 대상이 돼요. 그러면 자격 취소는 누가? 자격증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돼요. 그럼 서공은 자격 취소 될까? 서공 자격 취소 될까 안 될까? 돼요. 그러면 또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잖아요. 개공들 자격증 있는 개공. 이분도 자격 취소? 돼. 다 돼. 자격증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유에 따라서 등록 취소가 될 수 있고 업무정지 될 수 있고 자격 취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분은 그냥 공인중 일 안 하고 있는 사람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 남에게 자격증 빌려주다 걸리면 자격 취소야. 그러면 이분들은 징역형 받으면 자격 취소야.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아야 돼. 다른 법 말고. 됐어요? 중개사법에. 그러면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자격 취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다 된다는 거지. 자격증 있는 사람 다 돼요. 일을 하든 안 하든. 개념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개공은 뭐 사유에 따라 이거 될 수도 있고, 이거 될 수도 있고. 됐죠? 그러면 이 정지는, 자격 정지는 일정 기간 일하고 있는 걸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격 정지 대상은 누가 될까요? 개공, 서공 둘 다? 그러니까 현업이 종사는 누구? 개공, 서공? 좋아. 서공만? 개공만? 개공, 서공 둘 다? 둘 다? 서공만? 왜 개공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개공 받는다? 둘 다? 서공만 됩니다. 그럼 왜 서공만 되는지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뭐 외워도 되는데 외우면 잊어먹으니까. 이 개공은 업무정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일 못하는 건 똑같죠? 개공은 업무정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개공에게는 자격정지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서공은 자격정지 제도가 있죠?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왜 자격정지 안 돼요? 그냥 공인중개사는.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정지할 일이 없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지를 시키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서공이에요.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 그냥 외우지 말고 원리를 생각해봐. 됐어요? 예, 그래 이제 뭐 기억도 오래 남고. 자, 그러면 지정 취소는 누가 됩니까?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지정 받은 사람이 거래정보 사업자죠.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를 줄여서 거사 더 줄이며 그렇지. 너무 줄였나? 너무 줄은 못 알아먹으니까 처음이니까 다 쓸게요. 거래정보. 아니 나중에는 거자만 하고 알아먹어야 돼. 쓸 시간도 없어. 나중에 쓸 시간도 없어. 거자만 쓸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이해됐어요? 거래정보 사업자. 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알아야 돼, 또 성격. 자, 봐보세요. 자, 등록 취소는 기속 취소도 있고 재량 취소도 있고 그러거든요. 기속이라는 개념 잡아서 기속이 뭐고 재량이 뭐가? 이거 기속이란 재량이란 단어가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기속이란 뜻이 뭐예요? 이 개념을 알아야지. 기속. 관청은 재량이 없다 이 말이야. 남양주 시장이 재량권이 없다. 그럼 뭐요? 하야야? 한다요. 한다. 이건 할 수 있다.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남양주시장이 이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속 취소라는 것은 무슨 등록 취소?
필요적 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여기는 임의적 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이해됐어요? 기속이란 말은 취소하여야 한다. 한다고 재량을 할 수 있다. 관청이 재량권 있냐 없냐 이 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이라고 많이 작년에 배우신 분은 절대적이라고 많이 썼죠. 저는 필요적, 임의적을 많이 씁니다. 똑같은 거예요.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같은 말이고 임의적, 상대적 같은 말이에요. 저는 필요적하고 임의적을 많이 써요. 됐어요? 예. 자, 그럼 봐보세요. 앞으로 이걸 줄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필치라고 할 거예요. 필치. 알아먹어야 돼요. 이걸 임치. 필치, 임치. 뭐 절대적 등록 취소면 절치, 상대적 등록은 상치,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필치, 임치 그러면 알아먹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다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 나중에는 알아먹어야 돼요. 필요적 등록 취소를 뭔다? 필치. 임의적 등록 취소를 임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기속은 하여야 한다. 재량은 할 수 있다. 그럼 업무 정지는 기소일 것 같아요? 재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속이다, 재량이다. 재량이요. 업무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여기는 기속. 자격 취소는 봐줄 수 없어. 자기 아버님이 도지사라도 못 봐줘. 못 봐줘요. 취소시켜야 돼. 자격 취소 사유 걸리면 반드시 취소시켜야 돼요. 자, 정지는 재량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기속이란 말이 나와. 여기는 취소니까 예, 틀렸어. 재량입니다. 그럼 기속이 많아요, 재량이 많아요? 재량이 많죠. 기속은 자격 취소하고 필치 두 가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 도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도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너무 하면 시간 가버리니까 일단 쉬었다 들어갈게요. 칠판 지우지 마세요. 예, 이어서 갈 테니까. 휴식 같습니다.